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시험 기간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중등부터 고등의 마지막 시험은 사실 한두 주 전에 끝났는데 한 달 넘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다시 등장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머님 한 분이랑 정말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평소에 뭐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편안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학생이 사실 이제 지역을 옮긴 지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지가 조금 됐잖아요. 거의 지금 한 1년 넘은 것 같죠? 네, 작년에 왔으니까 네. 2년 다 돼가네요. 그러네요. 네, 시간 많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뭐 이제 학군지 쪽이었고 학군지에서 학군지를 사실 옮긴 네네네. 축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상황인데 좀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 아이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뭐 생활에 편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뭐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이제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어머님이 느끼시는 뭐 학군지에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고 전학 오게 되었을 때 아이의 태도라던가 아니면 좋은 점, 장단점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왔다 갔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라이딩을 하는 거에 대한 시간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가깝지만 그래도 정말 그냥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곳 한번 와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네. 왔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기 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특히 또 남자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아직은 안 온 것 같은데 저희에는 좀 그런 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모의 말이나 이런 것보다 친구들이랑 주변의 진짜 학교 선생님, 뭐 하원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주변은 남자아이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예, 받아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습적으로나 학습적으로. 그냥 친구들의 교우 관계도 그렇고, 아무래도 포커싱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곳에 많이 맞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제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좀 움직이게 되는. 저도 이제 아이를 예, 보니까 예, 옆에서 봤을 때 아주 큰 네, 일단 뭐 공부 습관이나, 그리고 예전에 사실 이제 라이딩을 하셨을 때 제가 네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네. 그때에 비해서 아이가 제 시간이 좀 있을 때 공부를 하러 편안하게 좀 올 수 있고, 맞아요. 그죠? 그것도 엄청 커요. 어떤 학원들이든지 네네네. 간에 네. 그런 부분들, 뭐 네. 보충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이 스스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네네. 요즘은 또 공부할 때 옆에 뭐 좀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으니까 네. 네, 좀 더 열심히 하고, 저도 그런 맞아요, 좀 장점이 맞아요.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럼 혹시나 지금 그래도 약간 불만족스럽거나 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동네는 이게 뭐 관 선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교 가기 전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뭐 중등과정은 이미 다 많이 했고, 고등과정 1, 2과정을 고1, 2과정을 하는 이제 학원들이 아무래도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저희 아이는 중등과정 끝나고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네.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고등과정 가면 대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 중1인데 중1은 그렇다 치고 중1-2 과정도 있고 한데 기하가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고등과정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아무래도 아이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고등 선행을 처음 출발하려고 하실 때 이제 첫 번째 허들이 중등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을 해도 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첫 번째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인데 네네네. 공통수학 1이 딱 끝난 시점에서 제대로 되는 건가? 다시 빽해야 하지 않나? 맞아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공통수학 2 정도가 됐을 때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대수로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네네.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크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전 과정이 이후 과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의 대수와 연결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이 좀 잘 안 되면 뒤쪽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연산이 되질 않는데 연산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연산이 하던가 아니면 뭐 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데 더 복잡한 상황을 인식해서 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게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하 부분, 중등 기하라던가 고등에서 새로 배우는 기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기하의 완성은 사실 중학교 제가 느꼈을 때는 2학년 2학기. 근데 물론 3학년 2학기 부분도 조금 라이트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했을 때 뭐 수원, 대수와 관련된 부분이 굳이 3학년 2학기 때 삼각 비란 걸 배우니까 그걸 잘 돼 있어야지 삼각 함수를 잘한다. 사실 조금 연관성이 없긴 해요. 정확한 정비례한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원,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원들, 3학년 때 정확하게 원을 배우죠. 물론 1학년 때도 배우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 내용들이 중등의 기본적인 그 도형의 원리하고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고등 과정을 계속해서 뒤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등 때의 도형이 약한 부분 분명히 그때 심화서를 잘 못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A급의 A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경시거든요. 네, 어려워요. 근데 좀 과한 것도 없지 않거든요. 방향이 아예 좀 다른 거라서 네네. 뭐 그런 걸 즐겁게 푸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고등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정도를 채우면 고등 과정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고등을 배운 친구들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2학년 2학기의 도형을 뭐 내심 외심 이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못 풀었는데 고등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원의 방정식 파트라던가 적어도 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원주각의 기본 개념 2학년 때 닮음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친구도 있긴 해요. 그냥 대수로 식으로 풀어버리는 것들을 식으로 풀지 않고 도형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했을 때 쉬워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중등 기하가 일정 부분, 근데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건 성취도에 있어서 뭐 내신을 뭐 완벽하게 받는 심화서까지 완벽하게 풀어야지 고등 과정까지 잘 될 수 있다. 당연히 잘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분명해요. 왜냐면 이제 고등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 중등 과정 심화를 한다 이런 수업을 만약에 들어라고 한다면 뭔가 빽하는 느낌이고 아까운 느낌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도형은 그냥 계속 감을 유지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방학 정도의 기간에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은 교재라도 그러니까 센 수학을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신사고 센 수학이 뭐 1초에 한 권씩 팔린다고 하는데 거의 엄청나죠. 그 교재가 근데 그 정도 수준에 되는 교재들과 비슷한 유형들의 레벨의 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교재든지 간에 도형 부분 이런 것들은 뭐 꾸준히 가져간다 이런 쪽보다는 고등과정을 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정도 교재 한 권 정도를 정리한다 이 정도 느낌이면 어떻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할 때 넘치도록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고등에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해요. 기하를 잘 하거든요. 자기도 되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들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고등 과정을 하다 보면 녹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본 원리라던가 아니면 여기 접근할 때 필요한 것들은 원래 다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도형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복습이나 필요한 것들은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도형 부분을 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하고 선행을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든지 간에 1학년 2학기는 라이트하게 하고 가면 됩니다. 2학년 도형도 뭐 기본하고
시간도 또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네. 다른 대수부는 뭐 3달에 잡는다 이렇게 한다면 도형 쪽은 그래도 빨리빨리 이해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뭐 1달 반, 뭐 2달 동안 뭐 응용 과정까지 다 끝내는 이런 과정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한켠으로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아이들은 영재고나 이제 과학고 이런 거를 맞아요. 좀 지향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워낙 그런 기하나 그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너무 중요하죠. 네, 거기에서는 이쪽 방향이 다르니까. 여기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는 또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요런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조금씩 오는 약간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맞아요.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그 영광으로 지향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은 또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고등과정 정도 들어갔던 친구들이 도형 쪽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방학 정도의 도형 교재라든가 그 확률, 그러니까 2학년 부분, 2학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만 유지를 해 주신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뭐 영재고 가고 방향이 다른 쪽에서는 도형을 맞아요. 더 심하게 해야 되고 심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교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앞으로 차후에 계속 배워나갈 과정에서는 필요성은 내신 대비, 학교 시험에 아주 어려운 학교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정도의 유지가 필요하진 않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지나쳐온 부분인데 보통 막 그 중1-1, 1-2 들어갈 때는 네. 이제 애들 그 대수 들어간다고 엄청 연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고등과정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은 고등과정 때도 중등과정 하듯이 이런 대수 연습이나 이런 게 해야 되느냐. 중등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학원에서 막 많은 학원에서 그 연산이랑 그 다음에 중등 대수에 관련된 같이 많이 시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1 과정, 고2 과정 이렇게 할 때는 따로 막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교재나 뭐 이런 연습을 따로 하는 건지 한번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뭐 그런 게 있는지. 연산 교재는 사실 이제 연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좀 낮게 느껴지죠. 네, 뭔가 좀 이거 무슨 언어로 이렇게 네. 무슨 단어로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연산인가? 표현이 맞죠.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연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뭐 셈을 하는 것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하잖아요.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 들어갔던 친구들도 처음에 사실 1학년 1학기 부분은 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조금 차원이 다른 좀 다른 쪽의 개념을 배우고 다른 연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그래서 많이 쓰는데 1학년 1학기 부분을 지나고 나면 점점 좀 적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학년들이 아예 학생들의 나이대는 어려지고 과정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연산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원래 쓰는 교재가 뭐 센수학이다 아니면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뭐 이런 거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연산 보충 자료를 줘서 먼저 훈련을 시키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교재를 예를 들어서 수력 충전이라고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어떤 그렇죠. 뭐 중등에는 뭐 빅터 연산이 아니면 다른 연산 교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고등 과정들도 수력 충전이 있어요. 고등에도 수력 충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빅터 연산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 교재는 있는데 말이 연산 교재지 뭐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당식을 뭐 나눗셈만을 직접 그래도 과정 자체가 높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어떤 수준들이 있으니까 가장 낮춰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어떤 형태가 되는지 뭐 식의 구조라던가 당식 대 당식을 나눗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인가 항등식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항등식을 어떤 구조로 짜야 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산이란 것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큰 연산을 안 시키고 갔었거든요. 아마 무슨 프린트 같은 거 보충 프린트해서 예, 연습 같은 거 다. 교재를 하진 않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중등 과정에서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보통 A급하고 이렇게까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말할 뻔했네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고등에서 필요한 연산 부분에 이게 중등에 심한데 고등 네. 과정의 연산과 관련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격차라든가 사실 이제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등 과정까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학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연산을 반드시 좀 잡고 가는 게 연산이라는 게 너무 유치한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네. 그 과정별로 해야 될 어떤 그 자연스럽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오도록 해야 될 이 자연스러운 시기 흐름인데 그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대수, 지수 이런 걸 푸는데 네.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됐더라, 내릴 때 어떻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손에 익어서 바로 네네네. 문제를 읽고 내가 새로운 것을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거더라, 더하는 거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좀 어려지고 어린 학생들일수록 네.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물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로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계속 새로운 것들, 지금 현실에서 이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맞아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연산의 방법들을 배웠을 때 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례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분의 원래 원칙이라든가 원리 그리고 이제 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미분법 공식을 만들어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여기 있는 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나 빠지는 거구나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것들을 원리라던가 이런 게 네네. 이게 왜 그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상황 자체를 인식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친구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연산이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느리다, 못한다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못하지? 야, 머리 위가 떨어지고 나서 얘는 곱하고 차수가 하나 빠지면 돼. 네. 이거를 이해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떨어져야 돼? 네네. 근데 그런 걸 증명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런 친구들한테 확신하게 하고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손에 익도록 만들어야지 그 다음 우리는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이제 고등이지만 지금 고등 과정을 하더라도 그런 시중 교재들도 있고 지금 제가 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그 연습하는 교재를 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산은 고등 과정도 있고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유는 아이가 부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외우란 질문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산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천천히 익혀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하는 왜 이렇게 되는가? 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 각이 같다는 거, 도형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원래 얘의 성질인데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구나 바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조금 느린 친구들이 대수 쪽에서도 지수 로그에서 연산이란 것 자체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머리가 떨어지고 이 미치 같은 지수들은 더하기인데 진수끼리 곱에 대해서 네네.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딱 걸리는 것들이 느껴졌고 미분 파트에서 어떤 아이들은 눈높이나 너무 옛날인가요? 구몬 이런 걸 하면서 요새도 해요. 그 구몬을 하면 네.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거 계산할 수 있다고 미분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가 있고 그게 좀 느린 친구도 있어서 학생들마다 이제 고등 과정에 갔을 때는 학생들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고등에도 필요하다. 교재도 필요한 있고. 친구도 있다. 교재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보거나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대치에서는 저희가 고등 나갈 때 꼭 기본 나가고 실력 정석 나가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기본부터 합니다. 저희 반은 실력부터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나 해설집도 많아졌고 정석이라는 게 심지어 저 고등학교 때도 쓰던 건데 저도요. 이 오래된 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이 짚고 가는 이유가 대체선 많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정석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꼭 사용해야 되나? 네. 이거랑 이제 기본 정석을 나가고 나면 뭐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네. 지금 아직도 교재를 봤을 때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많이 나아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본 정석을 쓰지 않는 메이저급 학원들은 그리 많지 맞아요. 않은 거의 상황이기도 다 하고. 쓰는 네. 것 같아요. 뭐 자체 교재를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금 사실은 정말 이제 큰 학원들에서도 자체 교재를 쓰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런 곳에서는 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뭐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자체 교재를 쓴다거나 네. 뭐 정석이 아닌 개념 원리를 쓴다.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낮게 보고 개념 원리를 쓴다고. 분위기가. 근데 사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 송파에서 수업을 할 때 정석을 써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석도 아니었네요. 마플 교과서라고 그냥 그렇게 높은 단계로 보는 교재는 아닌데 기본서로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 좀 계셨거든요. 높다. 그냥 개념 원리를 써야 되는데 왜 수준에 안 맞게 뭐 마플 교과서 그런 걸 쓰고 뭐 정석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정석을 안 써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좀 낮게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념 교재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수업은 교재에서는 뭐 꼭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교재는 없고 없어야 될 내용이 있는 교재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알지 않아도 될 교과 과정 외의 부분을 서로 빼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네. 정석에서도 교육과정 외 예전에 표시도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표시를 해둬요. 교육과정 외 뭐 마플 교과서나 아니면 개념 원리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의 바이블 이런 기본서들도 이제 교육과정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의 기준들을 봤을 때 들어있어야 될 건 다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아도 될 것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경쟁 때문이거든요. 저 책에는 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책에는 없더라. 그게 이제 문제집의 선정 기준 중에서도 또 하나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으로 심지어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배열되어 있거든요. 서로 빼지 못합니다. 그런 거 절대로 빼지 못하거든요. 문제집을 선정하는데 여기는 있는데 이건 없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모든 어떤 책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오랫동안 검증된 교재라고 얘기하면 정석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심지어 저희 때부터 저보다 더 이전부터도 다 정석을 썼던 분들이 많고 이제 홍성대 씨가 이제 또 자기 딸의 남편을 뭐라고 하죠? 딸의 남편이 여튼 이제 대대로 지금 책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아마. 그래서 무엇인가 어차피 어떤 책을 써도 된다라고 하면 교재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건 다 들어있는 거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차피 교재를 써야 된다면 뭐 마음 편한 교재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는가는 뭐 수업하는 사람 혹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교재는 어떤 것들이 좋다, 정석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전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정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책 자체가 시각적으로 좀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큰 책이나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저도 애가 어리니까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또 그 책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할 때도 그랬고 약간 좀 보고 싶지 않은 책의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떴던 게 개념 원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좀 눈에 익게 넓은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정석은 그렇게 친절한 교재가 아니라서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 물론 혼자서 곱씹어 보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와 연결을 지어서 실력 정석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아직 있죠. 정석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석론자들은 정석을 하면 이제 실력 정석까지 가야 된다. 그럼 실력 정석을 푸는데 연습 문제를 풀지 않으면 왜 푸냐 이거. 실력 정석의
기본 내용은 기본 정석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심화 내용이 네. 한두 가지 들어있긴 하고 네. 증명을 좀 심도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럼 이 연습 문제가 실력 정석에만 있는 완벽하게 독창적인 문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력 정석도 나온 지가 정석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근데 이 문제는 예전에 뭐 동경대 입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2015 개정되면서 많은 연습 문제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연습 문제들이 바뀐 것 중에서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에 변형된 건 아니면 그대로 들어온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쓰지 않다가 이런 문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력 정석을 보는 건 괜찮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한면으로는 실력 정석을 보는 게 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예전의 커리큘럼에서는 네. 사실 이제 새롭게 배우고 선행을 나가는 입장에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 책이 나왔고 실력 정석이 한참 유행하고 지금도 계속 사용되는 그 고정관념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그 전에 당겨서 고3이 되기 전에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네. 혹은 고2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좀 생각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도 실력 정석이나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많은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고2, 고3 이런 모의고사, 물론 공통수학 1에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있지 않겠지만 수원, 수투 이런 부분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형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충분히 온전히 완전체인 모의고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플, 마더텅이라던가 이런 모의고사 모음집 문제집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네. 요즘은 커리큘럼 안에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상황인데 왜 선별한 그런 문제들 몇 개 들어있는 걸 가지고 얘를 꼭 봐야 되냐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도움은 무조건 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보통 이 대치에 많은 그 고등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원에서 보면은 공통수상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 하를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험이나 테스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원이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정도 풀면은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약간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제가 다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와 비슷한 시중의 문제집의 수준은 어떤 게 있을까, 약간 그러면서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수준은 뭐 어느 정도 교재면 됩니다라는 거 정도만 살짝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력 정석 연습 저는 문제. 네, 대충 어느 정도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저는 그냥 학부모 입장이니까 보통 이렇게 원장님. 결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결이 좀 맞춰진 게 개정판. 그럼 보통 이제 블랙라벨이라 얘기를 하죠.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는 이제 중등의 위상하고 고등의 위상이 좀 다르거든요. 일품이랑 교재도 중등의 위상과 고등의 위상이 다른데, 고등과정의 블랙라벨이라고 하면 일단 요즘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결이 다른 쪽에서 최상위 문제집을 예전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블랙라벨 그리고 1등급 수학, 1등급 만들기 말고 1등급 수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등급 수학이라는 건 약간 경시 형태의 심화서였고, 예전에 지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정판 나오고. 블랙라벨도 약간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많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수상, 수화 이런 표현을 쓰는 그 교육과정에서 개정판이 나오면서 거기도 블랙라벨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왕창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문제가 많이 됐고, 1등급 수학은 예전에 이제 경시 형태 문제, 약간 좀 결이 다른 문제에서 거기도 이제 살아있는 기출 문제 변형 형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고쟁이를 심화서로 보진 않지만, 뭐 고쟁이 3스텝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웬만한 심화서 정도 되는 문제들 플러스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책 소개를 다 하자는 건 아닌데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 둔 것들이 좀 있어요. 학교 시험에 좀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라는 냄새는 좀 들어요. 그래서 고쟁이를 내신 대비를 할 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시중에 있는 문제, 센수학, RPM 이런 처음에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을 연습할 때 쓰는 교재들보다는 네네. 살아있는 냄새가 많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내신 대비를 해보다 보면 그런 문제 형태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왜 중학교 시험하고 아니 중등 교재는 잘 푸는데 네. 시험은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체를 틀어서 여기가 어디 부분인가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네. 뭘 보고 참조해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 어려운 거. 네네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좀 달라요. 그 실제 기출 문제들하고 시중 교과서의 교재의 문제들이 냄새가 좀 다른데 고등의 입장에서도 냄새가 좀 다른 게 더 심한 게 있는데 고쟁이 같은 경우 이런 교재들은 약간 실제 문제와 좀 비슷한 형태. 그래서 보통 실력 정석이라고 하면 결은 좀 다른데 블랙라벨급으로 보통 보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실력 정석은 그렇고 블랙라벨보다 1품 낮게 봐서 1품은 블랙라벨에 비해서 실력 정석에 비해서 좀 낮게 보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근데 1품에서도 뭐 이제 최고난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같은 결이라 보기도 하고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정석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학원의 테스트를 보려면 실력 정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하면 자기한테 가장 도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력 정석 문제를 뭐 여러 번 푼다 혹은 자기 스스로 손으로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하면 뭐 합격선이 나오는 거고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교재들을 푸는 게 도움이 되죠. 타겟팅해서 나오면 바로 맞춘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오늘 고등 얘기만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좀 빨라져서 네네네. 중등 입시를 얘기하는 건데 고등 얘기를 하는데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많이 좋아지고 원래도 좋았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제가 더 이상 사적인 얘기는 꺼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타나서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싶은 학부모님과 편안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또다시 기말고사 기간이 도래했는데 초등학생들은 뭐 아니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겨울방학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생각들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